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제 탑뉴스가 크게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CNN 방송에 타운홀 미팅에 나가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난 뒤에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 CNN 방송의 시청률이 어땠다, 심지어 공화당에서까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타운홀이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풀어드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서는 겪기 거의 불가능한,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낙태약에 관한 식품의약국의 새로운 권고도 나왔고, 일론 머스크, 또 구글, 또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이런 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뉴스라고 생각되는데, 이 시간 탑뉴스들입니다. 자, 먼저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타운홀 미팅은 최악은 트럼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청중들에게서 나왔다 하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주장에 익숙한 사람이 많은데, 물론 이 거짓 주장도 사실이라고,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라고 아직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대부분의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은 무척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동에는 휘둘리지 않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악이 트럼프로부터 나왔지 않았다는 것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트럼프는 트럼프다웠으니까 오히려 더 트럼프스럽게 위험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청중들이 어쩜 그렇게 수준이 낮을까, 정말로 여자를 대놓고 불쾌해, 재수없어, 사회자에게 nasty person이야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는가 하면 등등. 그래서 최악은 청중에게 나왔다 하는 반응이 무척 많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부터 그런 부분들을 느꼈거든요. 아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인 공화당과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관중이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씩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웃는 것 있죠. 모두 시작 때부터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어제 CNN 방송은 정말로 얼마만입니까? 박스를 눌렀습니다. 그 시간대에 시청자가 뭐 한 3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박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보는 터커 칼슨 저녁에 시사 터크쇼를 봤을 때, 제가 시사 터크쇼라고 했지 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CNN으로서는 한 평소보다 4배 많은, 그래서 동부 시간으로 8시였는데 9시, 10시, 11시 때까지 계속 분석이 이어지잖아요. CNN이 시청률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난도 무척 많았죠. 어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판을 깔아주느냐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아사 허친슨 전 알칸소 주지사로 이번에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간다고 한 사람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팔아넘기려는 트럼프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리한 전략입니다. 지금 공화당 유권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돈을 많이 지원하고 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이게 한국과 또 반대죠. 한국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북한 문제도 생각하고 무역도 생각해서 우리나라 또 그곳에 들어간 기업들은 어떡하는가, 러시아,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보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실한 자신의 예비선거에서의 표를 줄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거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지지했었던 지난번 선거에서 2016년에서, 그게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인데, 이 사람도 예비선거에 트럼프를 반대하기 위해서 출마한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했네요. 푸틴 소나기에 우크라이나를 쥐어주겠다는 거잖아. 24시간 안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쟁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아직 출마한다고 발표하진 않았지만 출마할 예정인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하는 슈퍼팩에서도 넌센스 1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은 웬만하면 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이슈, 그 시간에 핫 이슈를 소개를 해드리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아이템이 길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예외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제 타운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이진 캐롤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를 해서 명예훼손, 그리고 이제 성추문, 본인은 강간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배시머는 그것을 너무 오래된 일이고 증명을 할 길이 없다, 그러나 성학대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500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그 캐롤 칼럼니스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여성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사진도 같이 찍어 놓고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꾸며낸 이야기고 정신 나간 여자고, 정신 나간 여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 여성의 고양이 이름이 뭐 여성의 뭐 생기를 뜻하는, 무슨 생식기를 뜻하는 V자로 시작된다는 등 온통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그때마다 청중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저는 미국의 수준이 정말 그 정도인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것도 아직 그 판결 내려지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밝혔고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주장들을,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무슨 뭐 모든 것에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클립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채무 상한선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파괴되고 있다, 채무 불이행을 마치 해도 돼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CNN 방송의 그 사회자가 케이틀란 컬린스라는 앵커가, 아니 본인이 대통령일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걸 인질로 채무 상한선 올리기는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인질로 잡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니까, 그땐 내가 대통령이었잖아, 그럼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지금 내가 대통령이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이 화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엄청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슈는 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였었고요. CNN은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도 바뀌었고, CNN도 조금 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측에게도 다가가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했다지만 엄청나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이제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판을 깔아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 술술 내뱉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저널리스트들이 다 실패를 했고, 왜냐하면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으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거짓말에 계속 그런 걸 보태니까 이 사회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다음 진도 나가야지 되는데, 그런 식으로 똑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로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잡지 애틀란틱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비즈니스에 대해서 34개 부문에서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도 바로 전날 여성에 대해서 성학대, 만장일치, 배심원 편결을 받았어도, 탄핵을 2번이나 당했어도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도 지지율이 선두거든요. 이건 공화당의 문제입니다. 공화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하면 저는 미국 망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어제 봤던 그런 모습으로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자에게 nasty person이라고 하고, 또 뭐 미치광이라고 하고, 크레이지 낸시 펠로시 때문에 하원 의장 전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고, 온갖 내가 조지아주에게 표를 더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치고, 너무너무 거짓말이 많아서 뭐 다 기억하지도 못할 그럴 정도입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 없어요. 팩트를 무엇을 말했는가만 체크라는 게 빠를 겁니다. 유일한 팩트는 아마 그 얘기였을 겁니다. 채무불이행, 내가 대통령이었었을 때는 채무 상한선 올리는 것 해줘야지, 지금은 안 해도 돼,
내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 말만이 트럼프의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부정선거도 있었다고 여전히 그랬고 이민 장벽도 2,000마일 다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박수를 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많은 지지자들은 그냥 여자를 앞에 놓고 불쾌한 여자야, 재수없어, 왕재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어제 보고 상당 부분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은 별론데 뭐 이슈가 마음에 들어, 정책이, 아니면 바이든이 너무 싫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트럼프를 내가 지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냥 그런 성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왜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바마처럼 공화당이라도 신실해 보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런 것들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막말을 하는 그 성품을 좋아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통하니까 좋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도 몇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요, 그 몇십 년 전 거를 맞아 지금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뭐 사실이라고 믿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9명에 6명 남자, 3명 여자인 배심원들은 바보입니까? 그걸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뭐를 보고 몇십 년 전 거지만 모든 있을 수 있는 증거를 다 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보냐고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트럼프에게 그냥 트럼프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남을 막 밟고 누르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뭐 위선적이지 않지 않아? 뭐 이러면서 솔직하잖아. 인간이 추구해가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좋다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 뭐 할 수 없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은 들지만 제가 어제 느낀 결론은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오래 살았고 오래 방송을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훨씬 후진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어제 저는 분명하게 또 확인을 했고요. 대부분 막 킥킥거리고 환호하고 지지하는 그 분위기,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공화당의 지도부도 트럼프에게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내버려둬서 4년 더 대통령을 해보면 미국이 어떻게 될지, 그때는 아마 정말로 역이민 가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딱 지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네. 첫 번째는 상당 부분은 실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바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무조건 호감을 갖는 것과는 반대로 힐러리 클린턴을 보면 왠지 호감이 안 가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든다고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버니 샌더스를 좋아했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떨어진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투표장에 안 갔고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한 번은 뽑았을지 모르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어제 1시간 동안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야지 돼? 아무리 정치인들이 이상하다고는, 이상한 면도 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뻔뻔스러운 면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건 아니지. 근데 만약에 또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미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요, 적진에 가서 살아남았으니까 성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이든이 좋아하겠네. 바이든은 다른 누구하고 대결하는 것보다 트럼프와 대결하는 게 본인에게는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이잖아요, 매체가. CNN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뭐 사회자가 막지 못한 여러 가지도 있지만 분발은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걸 다 어떻게 막아요? 못 막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구나, 더 위험해졌네 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희망을 봅니다. 아직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 트럼프가 음모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하고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욕하지 마시고 이 방송 보지 마세요. 네. 자,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말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저렇게 34살밖에 안 된 젊은 공화당 정치인이 조지 산토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초선 의원밖에 안 됐는데 온갖 거짓말은 다 하고, 심지어 추접하게도 막 퇴역 군인이 기르던 개가 숨지게 됐는데 그 사람이 뭐 수술비를 못 구해서, 미국 사람들이 애완동물에 얼마나 그렇게 해요, 가족처럼. 그래서 돈을 모아놓고는 그 사람에겐 연락도 안 하고 본인이 싹 가져버리고, 선거 자금으로 하겠다 그러고 온갖 거짓말 다 하고 해서 13개 혐의로 연방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니 트럼프 수준은 안 되지만 미니 트럼프가 되려고, 트럼프가 자리를 깔아줬으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마녀 사냥이라잖아요. 본인이 선거 자금을 가져다가 옷을 사 입고, 선거 자금을 가져다가 크레딧 카드 빚을 갚고 했어도 조지 산토스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또 공화당 또 이용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표가 필요하니까 뭐 유죄로 확정된 것 아니니까 하면서 투표는 하라고 하죠. 자, 다른 이슈 지금부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의 취지에 맞게 식품의약국이 전체적인 투표가 있고 자문단의 투표가 있습니다. 자문단이 투표하는 것은 권고안입니다. 물론 전체 식품 의약국이 이 권고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자문단은 만장일치로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약국 카운터에서, 오버 더 카운터에서 살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주가 너무 많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권고를 한 그런 결정입니다. 공공건강을 위해서. 물론 이게 이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 알아보고 앞뒤로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부진할 수는 있으나 혜택과 부작용, 이 두 가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봤을 때 플러스가 맞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그렇다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식품의약국이 투표가 여름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최종적인 결정은요, 아무튼 굉장히 낙태를 금지하면서 낙태약이 큰 관심이 되는 게 미국이 21세기에 최첨단을 걷는 나라가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경 벽도 있고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높이 세워놓은 철망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수만 명이 지금 미국에 들어오려고 서 있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오늘은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이틀 42라는 것이 해제가 되거든요. 오늘 밤 11시 59분부터 저분들은 11시 59분까지 저렇게 서 계실 겁니다.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전에 코비드 때 건강을 이유로 이제 미국 국경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수속을 해서 미국이 받아들여 주느냐 받아들여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거쳐갔던 사람들을 미국에 오기 굉장히 어렵게 한 것을 지금 코비드 19 연방 여러 가지 정책이 해제되면서 이 타이틀 42도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 더 쉽게 미국에 일단 들어올 수 있다 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몇만 명이 갑자기 들어올지 엘파소 같은 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텍사스주의 엘파소. 주민들도 뭐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도 아주 힘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런데 지금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날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사람들을 장기판에 졸로 활용하고 있다. 텍사스의 주지사가, 그렉 에버트라는 텍사스 주지사는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이민, 낙태, 총기 등등에서. 이 사람이 또
부통령의 관저에 30명을 버스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서류 미비자 내지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지난번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선 도저히 이해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모든 나라들이 다 미국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그 어렵게 된 데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독재자와 결합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미국도 완전히 저런 난민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계에 난민법이라는 것들도 있는 거고 미국은 지도국가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세계가 보고 항상 모델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그 과거에 어렵게 했었던 것을 푼다고 하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텍사스 주지사는 17,000명을 Sanctuary City, 말하자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에게 관대한 주로 다 보낸다, 도시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극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새로운 CEO를 결정을 했답니다. 쉬 여잔가 봐요. 누구죠? 페이스북을 그만둔 그 여자분인가요? I don't know. 그분이 여자가 쉬 6주일 안에 근무할 것이다.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트위터의 CEO로 가고 막 뭐 트위터에서 이상한 얘기도 막 트윗도 하고 뭐 예를 들면 텍사스에서 한인 가족 3명이 숨진 그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백인 우월주의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할 필요 없는 건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그런 식으로 막 분란도 많이 일으켜요. 그 사람이 창의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일도. 그래서 테슬라가 돈도 자꾸만 트위터에 들어가고 하니까 뭐 거기선 일단 신경을 끄십시오 하는 압박이 많았습니다. 그 압박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CEO라는 그 이름 자체가 본인 뭐 다 CEO면서요. CEO라는 이름 자체가 참 이게 그냥 원래 정해진 데 꾹 구겨놓는 거라서 매력이 없다 하니까 CEO를 두고도 앞으로도 본인이 계속 관여를 할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트위터에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터커 칼슨도 트위터에서 방송한다고 하잖아요. 박스에서 해고된 터커 칼슨도 구글도 이제 챗봇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뭐 어디 가서 무엇을 사야지 되는데 나이 드신 그 어머니의 컴퓨터를 사는데 용도는 이런 거고요. 아유 뭐 컴퓨터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쫙 답변을 어디 링크를 걸어주는 게 아니라 구글도 이제 챗봇으로 해준다 하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디즈니와 훌루가 하나의 앱으로 협력을 한답니다. 이건 말하자면 스트리밍 업계의 합병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도 디즈니가 언제였었죠? 그 훌루를 디즈니가 2019년이네요. 21st Century Fox를 인수하고 나서 훌루의 대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컴캐스트도 훌루의 지분을 조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제가 무슨 생활 뉴스를 여기서 전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스트리밍 업계에서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훌루가 합쳐진다는 얘기거든요. 훌루가 디즈니 플러스보다는 성인용 컨텐츠를 당연히 많이 갖고 있죠. 디즈니는 디즈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해서 2023년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5월 중순입니다. 미국에서 일단은 이 디즈니 플러스가 훌루하고 딱 묶여서 출시가 된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계, 아시아, 유럽으로 다 가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리자면 제가 오늘의 미국 이 유튜브 사이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정규 방송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방송되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탑뉴스부터 사회, 경제까지. 그리고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이렇게 탑 뉴스를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그 밖에 한국 밖에서 본 한국도 있고, 주말에는 위크엔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한 주일에 중요한 뉴스를 또 묶어서 전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메뉴 보시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